이번 장마 피해 중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전국이 산사태 위기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처음으로 전국 발령이 됐습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전국에 667건의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16명이 돌아가시는 피해가 났고요. 지난 7일 전남 곡성군 오사면 마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주민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 봤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전남 곡성에 특히 그 뒷산 같은 경우는 평생을 살면서도 뒷산이 무너지는 일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든든하고 마을에 어떤 안심을 주는 그런 존재 같은 뒷산, 그게 무너져서 주민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제 전북 장수균 교동리 주택 산사태로 매몰됐고요. 구조작업 6시간 만에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제 산림청은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산사태 위기를 심각 단계로 발령한 상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특히 곡성 오사면 마을 뒷산이 산사태로 무너진 모습 보니까요, 정말이지 처참합니다. 그 주택 5채를 덮쳤고 토사가 무너져 내린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5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을 했고요. 또 그제 8일에는 전북 장수군 교동리 주택에 50대 부부가 매몰됐다가 구조 작업 6시간 만에 이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시간대를 보시면 오후 10시 40분경입니다. 잠자 있는 시간에 갑자기 들이닥친 산사태로 무반비 상태로 사고를 당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9일 강주, 전남, 전북도에 엄청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 피해로 인해서 현재 1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네. 10일부터 태풍 장미 때문에 또다시 이런 산사태 우려 깊어지고 있어서 대비에 좀 철저하게 좀 대책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을 머금는 경우에는 물을 또 뿌리면 산사태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이렇게 좀 시골 지역에 계시거나 뒷산이 있거나 옆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공간에 사시는 분들은 즉시 다른 곳을 친척집이든가 공공시설로 대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좋은 부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장마로 태양광 시설들도 조금 전에 봤듯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위험이 증가한 것이 늘어난 태양광 설비와 연관이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산사태 속출, 주범은 태양광 난개발 의혹인데요. 산사태 면적이 2018년 56헥타르에서 지난해 156헥타르로 3배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태양광 설치를 위해 전국 임야에서 232만 7,495그루의 나무를 베었다는 거고요. 태양광 패널은 경사진 산 비탈에 설치가 됐습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집중호우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빗물이 내려오니까 다 넘쳤어요. 밭으로 넘쳐갖고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애초에 뭐 거기 들어왔을 때부터 좀 걱정을 했겠죠. 위험해갖고 우리 조심하고 상위 때 나가서 자고 있고. 흙의 지탱력을 감소시키고 그 나무가 흡수하던 물을 그대로 그 땅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산사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어느 쪽 하나로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일단 박정환 대변인, 주민들 일부는 그리고 전문가 중 일부는 늘어난 현 정부 들어서 내용한 이 태양광 시설 때문에 베어낸 나무 때문에 산사태 위험성이 커졌다라고 지적하네요. 아직은 뭐 단정적으로 이게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전에 저희가 그래픽에서 봤던 것처럼 2018년부터 이 태양광 면적, 그리고 산사태 면적이 굉장히 3배가량 급증을 했고요. 지난 3년간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230만 그루나 되는 나무를 벌목을 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인과관계를 갖게 됐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과거 우리가 이제 산에 나무를 심을 때 좀 전에도 우리 전문가 얘기했지만, 교수님 얘기했지만, 나무 뿌리가 땅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산사태가 안 나고, 그래서 국토가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 공부하면서 나무 심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나무가 벌채되고 거기가 민둥산이 돼버리면 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산사태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우리 요번 장마에 산사태가 난 곳 아니더라도 좀 더 확인해서 다른 곳에 혹시 이런 물 날릴 때 태양광 패널로,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산사태나 혹은 수해가 또 넘쳐나는 건 아닌가 한번
산림청이나 국토부에서 점검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과거부터 이렇게 논란이 많았을 때 이런 논란 사실은 여러 그 언론에서 지적했거든요.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환경 생각했던 환경 단체들은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여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지 답답합니다. 만약에라도 이게 관련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산사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저는 인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완전 답답한 거는 사실은 지금 봤지만은 저거 산림청 관할이고 그 밑에 가면 또 국토부 관할이고요. 또 지자체 또 관련돼 있어요. 장마 오는 거 다 알았었고요. 물피해 있는 거 다 알았었는데 여태 그냥 뭐 했냐. 부동산 대책 만들라고 여태 저러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확 들어서 화가 더 치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많은 행정력 다 그 부동산 대책 만들라고 이 물피해 더 좀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었던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이것도 인재. 그렇다면 우리 행정력 그 다음에 이 태양광 혹시 미칠 수 있었던 이런 상황 다시는 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장마가 좀 지나고 나서라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정부 부처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서재현 부대변인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죠?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지만 산사태의 주된 요인은 저는 당연히 아니다. 예, 그거는 데이터로 증명되는 것이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태양광 이 시설이 전체적으로 한 12,000개 되는데 산사태가 12건이잖아요. 특히 헥타르 한번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면적이 한 700만 헥타르인데 사실은 2019년에 최고로 많이 했을 때가 태양광이 2,400헥타르. 근데 이것이 태양광이 많이 지었을 때랑 산사태의 그 인과관계가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태양광은 2011년도 이제 이명박 정부의 주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도 한 800헥타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직관했을 때, 그러면 강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면 좀 산사태가 많이 올까라고 또 한번 언론 뉴스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확인해 보니까 사방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토사가 밀려오지 않게 옆에다가 댐을 해서 그게 SOC 관련해서 2011년, 12년도에는 한 1,800억인데 작년에는 한 900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탈원전 태양광이 아니라 사실은 SOC라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댐지식 처방으로 비가 오는 날 산사태가 많으면 그런 사방댐 같은 SOC 그 재정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댐질식 정부 정책이 비난의 대상인 것이지 태양광은 절대는 아니지만 주된 요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섬진강을 막은 뚝이 무너지면서 전남 구례군에서 소들이 축사를 탈출한 소떼가 도로로 나와서 해발 531m 높이에 위치한 사찰까지 소들이 줄지어서 스스로 피신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자, 이 길 지나가는 분 얼마나 시민분은 깜짝 놀라셨을까요? 소들이 이게 누가 소몰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들이 자체적으로 비가 늘어나고 축사가 부서지고 물에 잠기니까 소떼들이 지금 엄마 소 따라서 새끼 송아지들도 도로를 따라서 대피하는 모습이에요. 높은 곳으로 길을 따라서 물 쪽에서 멀어지는 곳으로 소떼들이 올라갑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일부 소들은요, 물이 불어나서 물에 떠다니다가 물에 잠긴 건물 지붕 위에 이렇게 대피했고 물이 빠지니까 못 내려오고 저기에서 쉬는 모습도 발견이 됐고요. 자, 이렇게요. 자, 소들이 물에 떠 있다가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되는 장면도 이곳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이 됐습니다. 자, 사람도 사람이지만 정말로 평생 정들여서 기른 이 가축들이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 이 장면이 바로 참 신기한 일인데 앞서서 달렸던 그 소떼들이 송아지가 엄마 소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해발 531m 위에 있는 사성암, 대웅전 마의 약사 열애불이 있는 유리광전 앞마당까지 이렇게 소들이 행진을 해서 스스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소 주인이 찾아와서 정말로 쿨하게 소 보관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데려갔대요. 야, 이게 정말 참 소가 영물이잖아요. 윤태훈 시장님. 너무 신기해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생마사.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생마사가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어.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강에 이제 급류가 생기면은 말은 이렇게 앞만 보고 헤엄을 치다가 결국은 떠밀려 가지 않습니까? 예. 소는 옆을 보고 물살에 몸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건너편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생마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 사람도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 장면에 보니까 우생마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네. 정말이구나 싶네요. 예. 사실은 이재명 기자, 뭐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서 이제 소를 키워봤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축사가 있어서 송아지도 받아봤고 제가 소똥도 쉬어봤고 어린 송아지부터 큰 소까지 직접 어렸을 때 키워봤는데 이게 꼭 뭐 그런 거라 연결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소들의 눈을 보면 이건 소 키워본 사람은 공감할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뭐가 소가 영물이라는 표현도 주셨는데 특히 이제 제가 기르던 소가 이제 팔려갈 때 그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도 전 여러 번 목격했는데 이 장면 보니까 문득 신기하네요. 소 키워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키워본 적은 없죠. 없고요. 예. 원앙소리라는 다큐멘터리,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거기 예. 보면 소가 눈물도 흘리고 굉장히 인간과 교감을 하는 그런 그래요, 맞아요. 모습이 실제예요. 잘 담겨 있었었는데 사실 저도 저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면 항상 산 위는 아래로가 아니라 옆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옆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근데 소들이 어떻게 알고 하여튼 산사태를 잘 피해서 사찰까지 올라갔다는 게 정말 뭐 신기하고. 아니 거기에 사찰이 있다. 뭐 이런 걸 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길로 사찰 가면 자체를 알지 못했겠죠. 어. 다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사찰이 발견된 거고 사찰 지역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겠죠. 예. 그래서 실제 뭐 안전하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으니까 누구보다 현명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산사태 위험이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큰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심각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예. 하여튼 산사태에 대해서 산사태에 미리 대비돼야 되지만 산사태가 났을 때 잘 대피하는 그 요령도 미리 숙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신기한 일입니다.